중국인 관광객들은 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중국인 관광객들은 너무 시끄러워요. 공공장소에서도 크게 떠들고 줄도 안 서요. 쥐구멍이 있다면 숨어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유럽 한복판에서 중국인을 향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고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한 중국인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공유와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유럽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장웨이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국의 역사와 문화가 얼마나 위대한지 배웠고 그 자부심이 제 정체성의 한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생활하다 보니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한국 친구와의 여행은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여권 다르다고 사람 대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나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경험한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한국인 친구인 수진과 함께 유럽을 여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저는 입국 심사에서 뜻밖의 일을 겪게 되었어요. 저와 수진은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목적지로 이동했지만 우리 둘의 대우는 마치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수진이 입국 심사대에 서자 심사관은 환하게 미소를 지으며 웰컴 투 런던이라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손님을 대하는 듯 친절하고 여유로웠어요. 수지는 자연스럽게 입국 심사를 통과했고 저에게 손을 흔들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확인하더니 얼굴이 굳어졌고 눈빛은 경계와 의심으로 가득 찼어요. 짧게 몇 마디를 주고받던 그는 갑자기 제게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방문했나요? 체류 기간은 얼마인가요? 중국에서 뭐 하시나요? 질문의 빈도와 강도가 점점 거칠어졌고 심사관의 태도는 마치 제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당황한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억울함과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그 짧은 순간 동안 저는 제 정체성과 나라에 대한 자부심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기분이었어요. 사실 수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히드로 공항에서는 자동 입국 심사가 가능했고 별도로 마련된 자동 입국 심사 라인을 따라 부스로 이동하면 입국 심사관과 대면할 필요도 없이 여권 스캔과 안면 인식만으로 입국 심사가 가능했지만 친구인 저와 함께 줄을 서서 입국 심사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입국 심사관마저도 수지는 5초 만에 통과시켰지만 중국인인 저에게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질문을 쏟아낸 상황이었기에 정말 이 순간만큼은 왜 중국인으로 태어나서 이런 수모를 당하나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손에 쥐고 있던 붉은 여권을 던져버리고 싶었습니다. 공항에서의 이 경험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유럽 여행 내내 비슷한 상황이 계속해서 벌어졌죠. 공항을 나서서 박물관과 관광지를 방문할 때마다 저는 수진과 대조되는 대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수진이 안내 데스크에 다가가면 직원들은 친절하게 다가와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해주고 길 안내까지 해주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말투나 영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은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질문을 하거나 다가갔을 때 중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직원들은 미소를 지우고 무뚝뚝하게 대하거나 대화를 짧게 끝내려고 했습니다. 어떤 때는 아예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그날 한 유명 관광지의 기념품 가게에서 있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수진이 몇 가지 기념품을 살펴보고 있을 때 가게 직원은 그녀에게 다가가 제품에 대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며 다양한 추천을 해주었어요. 이건 한국 관광객들에게 특히 인기 있는 상품이에요. 질도 좋고 가격도 합리적이에요. 그러나 제가 다가가 상품에 대해 물어보자 직원은 피곤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수지는 이 상황을 눈치채고 미안한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 순간 저는 불편함과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왜 나와 같은 동양인인데도 그녀는 이런 차별을 받지 않는 거지? 왜 나만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지? 제 머릿속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럽에서 만난 사람들로부터 반복적으로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이 질문에 답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늘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파리의 한 작은 카페에서 만난 서양 친구가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는 예전 여행 중 겪었던 중국인 단체 관광객의 무례한 행동을 예로 들며 불평했죠. 공공장소에서 너무 시끄럽게 떠들고 줄도 안 서고 쓰레기도 아무데나 버리더라고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테이블 주위에 있던 다른 사람들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부끄럽고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건 아닐 텐데 왜 사람들은 중국인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는 걸까요? 이런 경험은 한두 번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차역 대합실, 호텔 로비, 심지어 시장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어떤 상인은 중국인 관광객이 가격 흥정을 지나치게 한다며 불만을 털어놓았고, 또 다른 사람은 중국인들이 음식점에서 남은 음식을 무리하게 포장해가는 것을 기꼬듯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수진이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 정말 멋진 나라죠. BTS랑 K-드라마 덕분에 한국 문화에 푹 빠졌어요. 한국인은 참 예의 바르더라고요. 서울에 가봤는데 도시가 정말 깨끗하고 안전했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내심 질투와 좌절감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같은 동양인인데도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가 이렇게 다를까? 왜 한국은 신뢰와 호감을 얻고 중국은 오히려 경계와 비판을 받는 걸까? 이러한 질문들이 저의 머릿속을 맴돌며 더 깊은 생각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어느 날 수진과 함께 여행 일정 중 휴식 시간을 가지며 이런 생각들을 나눴습니다. 수진아, 너도 느꼈지? 사람들이 너한테는 정말 친절한데 나한테는 좀 달라. 그러자 수진이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솔직히 나도 눈치챘어. 근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 아마 각 나라가 보여주는 이미지나 행동의 차이 때문 아닐까? 그녀의 말은 제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줄곧 중국의 위대함과 발전을 자랑스럽게 여겨왔지만 정작 외국에서의 현실은 달랐던 겁니다. 이 모든 일이 저에게 단순히 여행 중의 작은 에피소드가 아니라 중국이라는 국가와 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렇게 유럽 여행은 시작부터 예기치 못한 혼란과 갈등을 안겨주었고 저는 앞으로 이 여행이 어떤 깨달음을 줄지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여행이 이어질수록 한국과 중국의 국제적 이미지 차이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사건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베네치아에서 겪었던 일을 이야기해 볼게요. 물의 도시라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네치아는 전 세계 관광객들로 항상 북적이는 곳이었습니다. 화려한 건축물과 운하가 어우러진 이 도시는 그날도 수많은 방문객들로 가득 차 있었죠. 수진과 저는 산마르코 광장 근처에 있는 유명한 카페에 들렀습니다. 여행 중 잠시 쉬면서 커피와 디저트를 즐기려던 단순한 계획이었는데 이곳에서 또다시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카페에 들어선 우리는 자리를 잡고 메뉴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먼저 주문을 하려고 점원에게 다가갔는데 점원은 친절한 미소를 띠며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라고 유쾌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은 조금 서툰 영어로 메뉴를 가리키며 주문을 했고 점원은 인내심 있게 그녀의 말을 들으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관광객들도 그 모습을 보며 호의적인 미소를 짓고 있더군요. 하지만 제 차례가 되자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디저트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지만 점원의 태도는 갑자기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짧게 뭘 원하냐? 라고 묻더니 무뚝뚝하게 제 말을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하자 그는 피곤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메뉴를 직접 보고 결정하세요 라고 말한 뒤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 순간 주변에 있던 다른 관광객들이 저를 힐끗거리며 소곤소곤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 중국인이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문제라니까.
그들은 마치 제가 어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경멸 섞인 시선을 보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머릿속에선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 억울함, 수치심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 거지? 단지 내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무시당하는 건가? 저를 향한 차가운 시선들이 제게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여권의 색깔이 이렇게나 큰 차이를 만드는 걸까요? 수지는 상황을 눈치채고 다가와 저를 위로했습니다. 야,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냥 이 사람들이 편견을 가진 거겠지. 그녀의 말은 위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녀는 편견을 느끼지 못하고 저만 이런 대우를 받는 걸까? 같은 동양인인데도 이 차별은 너무나도 극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차별의 이유가 점점 명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중에 만난 서양인들은 공공연히 중국 관광객들에 대한 불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에서 만난 한 상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은 너무 시끄러워요. 공공장소에서도 크게 떠들고 줄도 안 서잖아요. 그는 예전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가게에서 무례하게 행동했던 경험을 들려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중국인들은 흥정할 때 지나치게 고집을 부리고 음식점에서도 남은 음식을 아무렇게나 포장해 간다며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들의 말투와 표정에서 중국에 대한 이미지가 얼마나 나쁜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수진에게 한국에서 왔다고 말하면 눈빛부터 변했습니다. 와, 한국에서 왔다고요? 저 K-드라마 정말 좋아해요. BTS 팬이에요. 한국은 정말 깨끗하고 안전한 나라라면서요? 꼭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러한 반응들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수진과 대화를 나눌 때마다 한국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았어요. 특히 한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예의를 지키고 문화를 전 세계에 긍정적으로 알렸다는 이야기가 자주 나왔습니다. 이와 같은 대조적인 반응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좌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걸까? 저는 점점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중국의 위대함과 발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성장해왔던 저로서는 이와 같은 현실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단순히 서양인들이 중국을 무조건 편견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겪은 경험과 우리가 보여준 행동들이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저는 그날 느낀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수진아, 너도 느꼈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한테는 진짜 친절한데 나한테는 좀 다른 것 같아. 수진은 잠시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나도 눈치챘어. 각 나라 사람들의 성향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 수진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는 듯 말꼬리를 흐렸습니다.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사실 한국도 과거에 국제적으로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던 시절이 있었지만 문화 콘텐츠와 사람들의 행동을 통해 천천히 신뢰를 쌓아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한국도 한때 예의 없다는 소리를 들었대. 근데 지금은 외국에서 좋은 인식을 받으려고 많이 노력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저 자신과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모색해야 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행이 단순히 관광과 휴식의 시간이 아닌 깊은 성찰의 기회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여행 후반부에 접어들어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전과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은 클래식 음악과 예술의 도시답게 고풍스럽고 세련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수진과 저는 빈의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한 후 근처의 유명한 전통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은 꽤 추운 날씨였고 오페라 공연 전후로 몰려든 관광객들로 인해 거리는 북적거렸습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레스토랑에서 마지막 남은 테이블에 앉을 수 있었죠. 식당 내부는 전통적인 오스트리아 양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곳곳에서 여유로운 분위기의 손님들이 식사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특선 요리에 대해 꽤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살펴보던 우리는 각자 먹고 싶은 음식을 고르고 주문을 준비했습니다.
잠시 후 웨이터가 우리 테이블에 다가왔습니다. 그는 먼저 수진에게 주문을 받았고 수진이 영어로 천천히 메뉴를 설명하며 주문을 했습니다. 그녀의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웨이터는 전혀 개의치 않는 듯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아주 좋은 선택이네요. 음식이 마음에 드실 거예요. 라고 말하며 친절하게 응대했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테이블에서도 이 모습을 보고 미소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차례가 되자 상황이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메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요리는 어떤 재료가 들어가 있나요? 하고 물어봤는데 웨이터는 처음엔 짧게 대답하더니 점점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피곤한 표정을 지으며 짧게 그냥 기본 재료입니다. 특별할 건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다시 다른 요리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그의 반응은 더욱 냉랭해졌습니다. 다 괜찮은 요리니까 아무거나 고르세요. 라며 대답을 마치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순간 당혹감과 억울함이 뒤섞인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옆 테이블에 있던 다른 손님들도 저를 힐끗거리는 게 느껴졌고 그들의 시선은 마치 제가 무언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중 일부가 작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중국인일 거야. 요즘 여기 중국 관광객들이 정말 많잖아. 문제도 자주 생기고.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무력감이 엄습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저를 이렇게 대하는 걸까요? 단지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말입니다. 그저 여행을 즐기고 있을 뿐인데 이런 차별과 냉대를 받아야 한다니 억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조금 뒤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을 때 그의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수진에게는 즐거운 식사 되세요. 라며 공손히 인사했지만 저에게는 아무 말 없이 접시를 무심하게 내려놓고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웨이터를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제가 뭔가 실수라도 했나요? 왜 저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제 질문에 그는 당황한 표정을 짓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마침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중국인 관광객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적이 많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식당에서 예의를 지키지 않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의 말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분명히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편견이 단순히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럽을 여행하는 동안 여러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례들을 이야기했던 적이 떠올랐습니다. 베네치아의 한 시장 상인은 중국 관광객들이 가격 흥정을 지나치게 하거나 줄을 지키지 않는다고 불평했었고, 파리의 카페에서 만난 사람들은 중국인들이 공공장소에서 지나치게 시끄럽다는 이야기를 꺼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말이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수진이 나서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중국인이 그렇진 않아요. 제 친구는 오히려 매우 예의 바르고 공공장소에서 매너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저 몇몇 사람들 때문에 전체가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아요. 수진의 말은 저를 조금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이 저에게는 더욱 깊은 성찰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해외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외국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가 문제를 만들어낸 것일까요?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수진과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오늘 웨이터가 한 말 듣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 물론 그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편견이 그냥 생긴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행동이 문제를 만든 건 아닐까 싶어. 수진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맞아. 사실 나도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어. 하지만 한국도 과거에는 지금처럼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진 않았대. 외국에 나가서 좋은 이미지를 쌓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하더라고. 수진의 이야기는 알고 있던 이야기였지만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존경과 신뢰는 한순간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행동과 태도를 통해 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그동안 우리 문화의 위대함과 과거의 역사만을 자랑스러워했지만
지금 국제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는 점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억울함과 분노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닌 저 자신과 우리나라에 대한 깊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었습니다. 빈에서의 마지막 날 아침, 저는 그동안의 여행을 되돌아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런던 히드로 공항에서 겪었던 충격적인 입국 심사 사건, 베네치아에서 느낀 차별적인 대우,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에서 웨이터와 나눈 대화까지 이 모든 사건들이 끊임없이 머릿속에 떠오르고 있었죠. 처음에는 단순히 외국인들이 중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 하나를 자랑하고 있으며 지금도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루고 있는 강대국입니다. 그러나 이번 여행에서 겪은 일들은 그 현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중국을 그렇게 존경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듯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오히려 중국인들이 예의를 지키지 않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며 자기 중심적인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었죠. 수진과 함께했던 유럽 여행은 저에게 단순한 관광 이상의 경험을 안겨주었습니다. 여행 전까지 저는 중국의 국제적 위상이 당연히 긍정적일 것이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들의 반응에서 중국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깊게 자리 잡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일부 중국 관광객들로 인해 전체 중국인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었던 겁니다. 빈에서의 그날 저녁, 수진과 함께 오페라 하우스 근처를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던 순간이 떠오릅니다. 그녀는 조용히 저를 위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들이 중국에 대해 가진 편견이 너무 심한 건 맞아. 하지만 너도 알다시피 한국도 예전에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 저는 수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사실 저도 한국이 현재처럼 세계적으로 호감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한국은 경제적 어려움과 정치적 불안정 속에서 국제사회에서 좋은 이미지를 얻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은 해외에서 보여지는 행동과 태도를 조금씩 개선하며 신뢰를 쌓아왔습니다. 특히 K-팝, K-드라마, 그리고 한식과 같은 문화 콘텐츠들이 전 세계로 퍼지면서 한국은 점점 더 긍정적인 국가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수지는 그 과정을 직접 경험한 사람처럼 말했습니다. 해외에 나가면 우리도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편견에 맞서야 할 때가 있었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우리를 조금씩 다르게 보기 시작했어.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식이 달라지더라고. 수진의 말을 들으며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신뢰와 존경은 단순히 국가의 경제력이나 과거의 역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행동과 태도를 통해 서서히 쌓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특히 해외에서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곧 그 나라를 대표하는 이미지로 연결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겪은 모든 경험이 단순한 외국인들의 편견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게 되자 그동안의 억울함과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서양인들이 중국에 대해 가진 편견은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의 시선과 태도를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도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아, 이번 여행이 나한테는 정말 큰 교훈을 줬어. 산책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나한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이해가 안 갔거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수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맞아. 우리도 처음엔 어려웠지만 조금씩 변화하고 있잖아. 너도 중국에서부터 그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녀의 말은 제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물론 개인 한 명이 국가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작은 변화들이 모이면 언젠가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라도 하나씩 실천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귀국 비행기를 타기 위해 빈 공항에 도착한 저는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공항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은 여전히 각자의 나라와 문화를 대표하는 존재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가 고 그들이 속한 국가의 이미지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 다짐했습니다. 중국이 국제적으로 더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변화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해외에서 공공장소의 질서를 지키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며 현지 문화를 배우려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제 스스로부터 그런 변화를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없더라도 제 행동이 언젠가 다른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는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 저는 이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수진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수진아, 이번 여행 덕분에 정말 많은 걸 깨달았어. 너 덕분에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고마워. 수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내가 이런 걸 느껴줘서 기뻐. 다음에 또 같이 여행 가자.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빛의 전경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제 일상으로 돌아가지만 이번 여행이 남긴 교훈은 영원히 잊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표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감동과 영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